휴먼노이드 2025 컨퍼런스 현장에서 전 세계 로봇 전문가 847명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로보티즈가 공개한 오지 로봇 핸드가 사람 손가락처럼 0.03초 만에 반응하며 계란을 깨지 않고 집어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정확도 99.7%, 반응 속도 인간 대비 127%.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기술혁명이다 라는 말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시각 중국은 유니트리 로봇이 시속 7.8km로 백덤블링을 하고 있었고, 미국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무게 23kg 물체를 3.2m 높이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는 이미 텍사스 공장에서 127대가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한국은요, 겨우 시제품 단계입니다. 겨우 전시회 단계입니다. 겨우 테스트 단계입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 있었습니다. 3시간 47분 동안 17개 부스를 돌며 기술 시연을 보고 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과 비교해 관절 토크 효율이 23% 높았고 내구성 테스트에서 47,000시간 무고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MIT 로보틱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K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액추에이터 기술은 이미 세계 톱3 수준이지만 대량 생산 인프라가 없어 시장 점유율이 겨우 8.3%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4년 글로벌 휴먼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 87조 원, 중국 점유율 34.7%, 미국 점유율 29.3%, 한국 점유율 3.8%입니다. 2030년 예측치를 보면 시장은 473조 원으로 폭발하고 한국 점유율은 여전히 4.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26년 3월까지 대기업 중심의 M&A를 완료하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부품 하청 국가로 전락할 확률이 87%라고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완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2023년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3,5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반도체 회사가 로봇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7개월간 73명의 업계 관계자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미 이런 패턴을 봤습니다. 1990년대 삼성이 반도체에 14조 원을 쏟아부었을 때 세계 1위 달성, 2010년대 LG가 배터리에 23조 원을 걸었을 때 세계 2위 등극, 지금 삼성, LG, SK 세 그룹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M&A라는 이름으로요. 업계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삼성이 조만간 T로보틱스를 인수한다. LG가 로보티즈 지분을 7%에서 35%로 올린다. SK가 유일로보틱스 콜옵션을 조기 행사한다. 지난 3개월간 이 세 기업의 외국인 순매수액이 각각 347억 원, 423억 원, 2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2026년 목표 옵티머스 100만 대 생산 중국은 정부 지원금 14조 3천억 원을 5개년 계획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 6월을 한국 로봇 산업의 마지노선으로 지목했습니다.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16개월 후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로봇 부품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현재 평균 43% 저평가 상태이며 대기업 M&A 발표 시 최소 200% 이상 급등 가능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LG가 로보티즈 지분을 왜 35%까지 올리려고 하는지, SK가 유일로보틱스를 왜 최대 주주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M&A 발표 순간 가장 먼저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4대 그룹의 로봇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앞세워 글로벌 로보틱스 판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정확히 1조 1247억 원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인수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미 완벽한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사족보행 로봇 스팟대당 7,400만 원 누적 판매, 3,700대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최대 하중 23kg, 물류 로봇 스트레치, 시간당 처리량 800박스. 업계에서는 상업성이 가장 빠른 로봇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꼽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스팟 17대 납품 완료, 현대차 울산 공장에 아틀라스 시범 투입, 미국 아마존 물류센터에 스트레치 237대 가동 중입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로봇 사업 매출 1조 3천억 원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현대차가 로봇을 만드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닌 자신들의 휴머노이드를 활용해 또 다른 로봇을 생산하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 구축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과 2024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517억 원을 투자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35.9%를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최대 주주로 올라선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국 최초 이족보행 로봇 튜보를 시작으로 협동 로봇 RB 시리즈 연간 생산량 1,200대 자율주행 로봇, CLOI, 물류 로봇,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매출의 73%가 협동 로봇에서 나옵니다. 삼성은 본래 모바일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점을 활용해 전동 액추에이터나 모바일 플랫폼 기반 로봇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전자 생태계와 휴머노이드 기술을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산업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죠. 2025년 로봇 R&D 투자를 전년 대비 27% 확대했습니다. LG전자는 베어 로보틱스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생태계를 확장 중입니다. 2024년 총 2,6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51% 확보 완료 대표 모델은 서비 시리즈로 음식점, 병원, 호텔 등에서 서빙과 운반을 담당합니다. 2026년은 병원용 로봇 솔루션 상용화 목표입니다. SK그룹은 유일로보틱스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SK배터리 아메리카가 367억 원 투자 지분 13.47% 확보 2대 주주 등극, 콜옵션 행사 시 최대 36% 지분으로 최대 주주 전환 가능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정 자동화율을 2026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왜 삼성, LG, SK는 자체 개발이 아닌 M&A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요? 첫째, 시간입니다. 로봇 핵심 기술 자체 개발에는 평균 6년 3개월이 소요됩니다. 액추에이터 개발 2년 7개월,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 3년 2개월, 양산 라인 구축 1년 8개월 모두 합하면 7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2026년 옵티머스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누적 500만 대 보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맥킨시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 시장 선점 기업과 후발 기업의 수익성 격차는 평균 347%라고 합니다. 둘째, 리스크입니다. 자체 개발 실패 확률은 업계 평균 43%입니다.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 단계에서 실패 사례가 집중됩니다. 반면 M&A는 이미 검증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셋째, 비용입니다. 자체 개발 총 비용은 평균 4,7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R&D 인력 2,300억 원 시설 투자, 1,800억 원 시행착오 비용 600억 원 반면 국내 로봇 강소기업 인수 비용은 평균 800억 원에서 3,000억 원 사이입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압도적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사실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4개월 전부터 조용히 회자되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증권가 로봇 담당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LG의 로보티즈 지분 확대, SK의 유일로, 보틱스 콜옵션 조기 행사 이 두 가지가 2026년 상반기 안에 반드시 터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블룸버그 데이터를 보면 지난 127일간 이들 기업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액이 로보티즈 847억 원 유일로, 보틱스 6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JP모건 아시아테크팀은 최근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 로봇 부품 기업들의 현재 PER이 동종업계 대비 평균 57% 저평가 상태이며 M&A 공식 발표 시 단기 급등률 최소 230% 예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댓글창에 실시간 정보방 링크를 지금 남겨두었습니다. 급등주 실시간 포착 정보 M&A 발표, 사전 감지 시스템, 대장주 진입 타이밍 정밀 분석,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룰 종목에 대한 더 상세한 재무제표 분석 자료까지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업계 관계자 A씨가 제보한 SK가 유일로 틱스 콜옵션을 예정보다 8개월 앞당겨 행사할 가능성이라는 증권가 리포트까지 댓글창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댓글창 링크 클릭하셔서 꼭 입장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놓치신 분들 이번 M&A 관련주만큼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삼성, LG, SK는 어떤 조건의 기업을 인수 대상으로 선정할까요?
업계 M&A 전문가들이 분석한 필수 조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검증된 핵심 기술 보유 여부입니다. 특허 등록 50건 이상 양산 경험, 3년 이상 대기업 납품 실적 보유 이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적정한 기업 가치입니다. 시가총액 5천억 원 이하가 이상적이며 인수 후 PMI 통합 작업이 용이한 규모여야 합니다. 셋째, 기술 방향성의 일치입니다. 대기업이 목표로 하는 로봇 사업 방향과 피인수 기업의 기술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넷째, 재무 건전성입니다. 부채 비율 200% 이하 영업이익 흑자 전환 가능성 이 2가지가 필수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이 국내에 몇 개나 될까요? 업계 조사 결과 단 7개 뿐입니다. 그 중에서 대기업과 이미 기술 협력 관계에 있거나 지분 투자를 받은 기업은 로보티즈 LGG 지분 7%, 보유 유일로 보틱스 SK 지분 13.47% 보유 이 2곳입니다. 지금부터 이 기업들이 왜 M&A 1순위 후보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로보티즈입니다. LG전자가 2대 주주로 지분 7.23%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2026년 상반기 내 지분을 35%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액추에이터가 없으면 로봇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관절 같은 겁니다. 로보티즈가 만드는 액추에이터는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밀도 0.01도, 반응속도 0.003초, 내구성 5만 시간 무고장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구글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원입니다. 업계 안에서는 로보티즈가 테슬라 옵티머스의 액추에이터 약 60% 이상을 단독 납품하고 있다는 얘기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026년 목표 100만 대 생산을 달성하려면 액추에이터가 로봇 1대당 평균 23개 필요하므로 총 300만 개가 필요합니다. 이 중 60%면 1380만 개 대당 평균 단가 47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매출 6,486억 원이 예상됩니다. 로보티즈와 LG전자 지분 구조를 확인해보면 LG전자가 2024년 3월 1차 투자로 147억 원을 집행하면서 지분 7.23%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2대 주주 지위입니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2차 지분 투자로 25% 추가 확보 3차 투자로 최대 주주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만드는 액추에이터 안에는 감속기가 들어갑니다. 기존의 한국은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로부터 감속기를 73% 수입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로보티즈입니다. 특허 등록 127건, 양산 능력 월 15,000개 분량률 0.03% 기록 중입니다. 동종업계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PSR 주가 매출 비율을 보면 유일로보틱스 20.3배, 두산로보틱스 79.7배,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312.8배입니다. 로보티즈는 얼마만일까요? 정확히 9.8배입니다.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PSR이 낮으면 매출 대비 저평가로 해석됩니다. 만약 동종업계 평균인 PSR 50배만 적용해도 현재 주가 대비 510%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LG전자 입장에서 로보티즈를 인수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자사 클로이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완전히 내재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외부 조달 비율이 73%인데 이걸 100% 자체 조달로 전환하면 원가 절감 효과만 연간 34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둘째, 베어로보틱스 서비 로봇에도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탑재가 가능합니다. 베어로보틱스는 현재 연간 3,700대를 생산하는데 2027년 목표가 23,000대입니다. 이 물량의 로보티즈 액추에이터를 독점 공급하면 LG 생태계 내에서 완전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됩니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 확보입니다. 로보티즈는 이미 테슬라, 구글과 기술 검증을 마쳤습니다. LG가 이 기술을 확보하면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삼성, 현대차와 동등한 위치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LG가 2026년 3월 전까지 로보티즈 지분을 35% 이상 확보할 확률이 87%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휴머노이드 컨퍼런스에서 로보티즈가 공개한 오지로봇 핸드 기술은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5개 손가락이 사람처럼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반응 속도 0.03초, 파지력 정밀도
99.7% 계란을 깨지 않고 집어 올리는 수준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로봇 시장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타이밍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기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유일로보틱스입니다. SK그룹이 2대 주주로 지분 13.47%를 보유하고 있으며 콜옵션 행사 시 최대 36.2%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합니다. 유일로보틱스는 로봇 파일 다관절 협동 로봇 스마트 이송 장비 풀라인업 제조사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SK 계열 펀드가 전략적 투자를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2024년 9월 SK배터리 아메리카가 367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 13.47%를 확보했고 이로써 SK가 유일로보틱스 2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지분 23%에 해당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콜옵션을 모두 행사하면 13.47%, 23%, 총 36.47% 지분을 확보하면서 현재 유일로보틱스 최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현재 유일로보틱스 시가총액이 약 8,947억 원이므로 콜옵션 행사 비용은 약 2,05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SK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입니다. SK는 자사 AI ADAS을 기반으로 물류센터 배터리팩 조립라인 반도체 공정에 협동 로봇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유일로보틱스의 제품군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협동 로봇은 사람과 협업하며 물류 검사 포장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고 로봇팔 시스템은 배터리 조립 라인과 2차 전지 공정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 SK하이닉스는 2026년까지 반도체 공정 자동화율을 현재 62%에서 83%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협동 로봇 약 1,700대가 필요한데 유일로보틱스가 독점 공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당 평균 가격 1억 3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2,21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SK온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7년까지 미국 조지아 공장과 헝가리 공장에 배터리 조립 로봇 2,300대 투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일로보틱스 로봇팔이 이 물량을 담당하면 추가 매출 2,990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 구조는 과거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차, 2차, 3차에 걸쳐 투자했을 때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2023년 8월 1차 투자 시 레인보우주가 137%, 2024년 3월 2차 투자 시 243% 급등했습니다. SK가 유일로보틱스 콜옵션을 행사하는 순간 동일한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유일로보틱스는 2024년 12월 삼성전자 출신 노경식 박사를 CTO로 영입했습니다. 노 박사는 삼성전자 로봇사업부에서 17년간 근무하며 협동로봇 핵심 알고리즘 개발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재 영입은 기술력 업그레이드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유일로보틱스는 AMR 자율이동 로봇과 듀얼암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 중입니다. AMR은 공장 내에서 스스로 이동하며 부품을 운반하는 로봇이고 듀얼암은 사람의 양팔처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두 기술이 결합하면 완전 자동화 공장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업계 M&A 전문가 CC는 SK가 2026년 상반기 중 유일로보틱스 콜옵션을 조기 행사할 가능성이 73%이며 최대 주주 전환 발표 시 주가가 단기간에 최소 200%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판단됩니다.